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내 사업이 성장하지 못했었던 이유에 대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좀 장사 사업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좀 제 실수를 좀 피해서 좀 숄컷으로 갈 수 있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식적인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제가 사업 관련해서 학교에서 배웠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경영 관련된 과를 졸업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광고나 마케팅 관련된 공부를 하셨으면요.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이제 4P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제가 4P라고 얘기를 하면은 product, price, placement 아니면은 promotion이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제품이 비즈니스를 할 때 제품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팔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전략을 짜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얘기인데 간단하죠. 난 어떤 종류의 제품을 팔 거냐, 얼마에 팔 거냐, 그리고 어디다가 갖다가 팔 거냐, 그리고 프로모션 뭐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 팔 거냐,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암만 배워봐야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냥 시험 볼 때 점수 매길 때만 좋았었는데 막상 사업에서 실무를 해보니까 이게 이해는 가요. 왜 만들어졌는지는 알겠지만 바로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이런 거죠. 어떻게 수학 시간에 통계를 배웠어요. 그럼 그 통계를 어떻게 내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는지를 가서 보면은 수업 시간에서 그냥 점수를 내기 위해서 했었던 그 시험 문제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저한테는 경영대학원에서 배웠던 이 4P가 그런 좀 느낌이었어요. 알긴 알아요. 시험 보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무에다가 적용하니까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 멘토를 찾아다녔습니다. 멘토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 그냥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 말고 그냥 고등학교 중퇴만 했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멘토들한테 여러 명을 얘기를 하고 제 비즈니스를 뭘 하고 있는지 이제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고객은 이렇게 찾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멘토들이 저한테 항상 그 당시에 있었던 멘토들 한 몇 명이 저한테 항상 제 비즈니스를 보고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margin and distribution이었어요. margin and distribution. Check your margin and distribution. Your margin sucks. Your distribution sucks. You haven't figured out your distribution. 이렇게 맨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margin이랑 내 비즈니스에서 margin이랑 distribution이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 문제냐면은 나중에 가서 돌아보니까 이제 product 문제였던 거예요. product. 그러니까 프라이스랑 당연히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도 적용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플레이스먼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덕트에서 디스트리뷰션을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멘토들이 항상 강조를 하던 거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 자, 마진과 이제 디스트리뷰션 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가 뒤에 가서 보니까 이 두 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제품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마진이 적어요. 그럼 돈이 안 벌리고 디스트리뷰션이 없으면은 팔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트래픽을 끌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건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께서 피하셨으면 좋겠는 게 내 제품의 마진이랑 어디다가 팔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저렴한 제품을 저렴하거나 아니면은 마진이 적은 제품을 파면 저렴한 게 중요한 것보다는 마진이 중요한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이 100원이에요. 근데 나한테 남는 게 90원이에요. 그러면은 2만 90원짜리를 팔아가지고 10원 남기는 것보다 그냥 이게 파는 게 좋아요. 물론 전략적으로 저러한 제품을 팔아가지고 로우 마진으로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 제품을 팔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력 상품이 마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것보다는 마진이 적은 제품을 팔면은 수익이 일단 적습니다.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내가 막 몇십만 개를 팔고 1밀리언짜리 비즈니스를 한다 하더라도 마진이 적으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제 수익 문제랑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팔도 나중에 힘만 들고 돈이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적게 팔더라도 마진이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게 마진이 적은 거 파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가방을 파는데 명품 가방 하나를 팔아서 많이 남겨 먹느냐? 아니면은 좀 저렴한 가방을 여러 개를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이게 남느냐?
이 뭐 두 개가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그 비즈니스에 가서 보면은 당연히 고마진의 제품을 적게라도 고마진 제품을 파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리터닝 커스터머 비율이 더 높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많이 파는 것도 좋긴 한데 더 중요했었던 문제는 디스트리뷰션이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공한 비즈니스를 가서 보면은 이런 게 있죠. 내가 뭐 작은 먹을 거를 판다 하더라도 그 전 세계 그 지역에서 프랜차이즈를 많이 갖고 있는 곳에 한 곳에 납품을 하면요. 이게 한 번에 비즈니스가 커지죠. 이제 비슷한 겁니다. 우리도 티셔츠를 하나를 파는데 그냥 주변에 있는 단체 교회 다니면서 티셔츠 하나 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사람이 많은 보는 곳에다가 뿌리는 게 더 크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찾았었던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은 뭐 온라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구글이었어요. 구글에서 페이드 광고하고 뭐 구글 SEO 하고 이걸 통해서 구글에서 보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 하나였고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그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글 자체에서 이제 요게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저는 링크드인 한국에서는 잘 안 쓰시는데 링크드인이라고 이제 이력서를 모아놓은 뭐 이런 그 소셜 미디어죠. 이제 거기에는 사실은 다들 자기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제 뭐 삶이나 뭐 이쁜 얼굴을 이제 뭐 쇼오프 하는 거면은 링크드인은 자기의 이제 이력을 좀 쇼오프 하는 뭐 이런 소셜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이력을 쇼오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연봉이나 아니면은 돈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링크드인이 사실은 저는 큰 소셜 미디어였었고요.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특히 미국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국내는 제 생각에는 크게 사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뭐 같은 회사인데 그리고 틱톡은 뭐 뮤직리에서 틱톡으로 바뀐 이후로 조금 약간 인스타그램의 대체로 가는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큰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괜찮은.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우리에게는 제휴 마케팅의 장점이 사실은 이 부분들을 많이 해결을 한 거죠. 온라인 그 플랫폼을 통해서 디스트리뷰션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통해서 디스트리뷰션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광고비만 제외를 하면은 마진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제품 하나 팔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손댈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진과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고객 확보를 하는 비용이 비싸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00불짜리 웹사이트를 하나를 제작을 해서 900불 남기는 것이 5불짜리 티셔츠 200개 팔아가지고 거기서 뭐 400불 남기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파는 거죠. 1000불짜리 웹사이트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뭐 별로 없으니까. 근데 티셔츠를 팔면은 뭐 어디서 떼어온다 치면은 마진이 적을 거고 뭐 광고비 들어가고 뭐 어차피 그러니까 고객 확보 비용이 들어갑니다. 커스터머 애쿼지션 커스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은 조금 뭐 사람들이 그래서 IT 비즈니스를 한다 뭐 이게 조금 말이 맞는 게 그런 거죠. 예전에 무슨 이런 매니팩처링 비즈니스보다는 제조업보다는 IT 쪽으로 넘어갔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 마진 문제죠. 근데 지금 아무튼 우리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론은요. 우선 디스트리뷰션을 통해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하는 방법과 기술을 연마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동포대학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조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 돈 안 벌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나 좀 비즈니스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온라인에서 돌아가는 이 디스트리뷰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는 이 아이템 하나 찾으면은 이 아이템이 뭔가 특별하니까 알아서 입소문이 나겠지. 뭐 이건데 거기는 사실은 중요치가 많이 않았고요. 제 경험상. 디스트리뷰션 이거 어디다 갖다 파는지가 중요해요. 무조건 영업이에요. 영업인데 이 영업을 팔기 위해서는 디스트리뷰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어떻게 하면서 보여주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뭐 어떤 분들은 너는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이거 엄청 잘하니까 그러겠지? 그 정도가 아니어도 돈을 버는 데는 문제가 없던 거예요. 내가 특별한 내 분야,
를 알면은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서도 한번 홍보 방법과 기술을 한번 연마해 보시고요. 정말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구글에 상위 노출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광고를 잘 돌려서 보낼 수 있는지 학교에서는 여기다가 큰 광고 돌리세요. 이거는 이미 돌려본 사람들이 매니지할 때 하는 얘기고 이거 홍보하는 방법과 기술은 꼭 연마를 하셔야 됩니다. 디스트리뷰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제가 그게 경험을 했었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진이 좀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거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진이 적으면요, 이 재미가 없어요.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제가 보니까. 자, 그런데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제 브라이언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브라이언이 멘토한테 들었었던 이 마진과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제품이 있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됐어요. 이제 그 문제는 안정성이에요. 자, 이제 오케이, 웹사이트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1,000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 살 수 있냐? 그렇지가 않죠. 또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들이 해줬던 얘기가 너는 returning customer가 얼마나 되냐? 그죠? 그리고 recurring payment가 뭐가 있냐? 이게 제가 오늘 사업에서 얘기한 중요한 부분인데 제 사업이 성장하지 못했던 더 큰 이유는요. 마진이나 디스트리뷰션을 해결하지 못해서도 있겠지만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팔고 나면요. 또 다시 웹사이트를 팔러 영업을 하러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내 시간은 한정적인데 뭔가 계속 고객을 찾아서 고객을 한번 찾고 나서 한번 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거였던 거죠. 약간 직장인으로 따지면은 내가 직장에서 버는 돈이 있는데 내가 벌어서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우리 가정을 돌리는데 사용하고 나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딱 돈을 벌고 나면은 이거는 계속 벌리면서 같이 벌어가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내 사업 모델 중에는요, 리터닝 고객이 다시 돌아오는 고객,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고객이 생기던지 아니면은 recurring payment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야 됐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사업하러 돌아다니면은 이제 미드업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맨날 그 미국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미드업 가면 맨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험회사 커미션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해가지고 중개사를 해가지고 이 제품 그 부동산을 하나를 팔고 나면 커미션을 받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좋은데 이 부동산을 하나를 또 팔 때까지는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웬만한 경우는 이제 뭐 생명보험 같은 거를 들어놓으면은 많진 않지만 매달 내가 판 금액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300불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300불에서 내가 뭐 한 30불씩 계속 커미션을 받아요. 이 사람이 보험금을 안 낼 때까지 언제까지 안 내요? 저기 몇 년 후까지 계속 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객 한 명을 찾으면은 30불이면 되지만 이 30불이 사실은 몇 년씩 그 보장이 된 거죠. 중개업자가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벌었어요. 만약에 그냥 1,000불을 벌 수가 있는데 한 번 벌고 끝나요. 그런데 한 번에 1,000불 버는 게 낫냐? 아니면은 10불씩 100번을 버는 게 낫냐? 라고 100번을 받을 수 있는 게 낫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냥 1,000불 한 번 앞에서 목돈 받고 끝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고객을 찾으러 갈 때 이게 안정성이 보장이 되죠. 고객을 한 명을 찾으면은 이 사람은 계속 이거를 낼 거고 10불씩 낼 거고 고객 입장에서도 가서 보면은 한 달에 내는 돈이 10불밖에 없으니까 더 부담이 없어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돈을 받을 서비스나 제품이 있어야 복리로 돈이 벌립니다. 이제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품 중에서 그냥 나는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게 가장 좋죠. 이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우리 돈 누가 잘 벌어요? 은행이 돈 벌잖아요. 몰기지. 내가 집을 샀어요. 그러면 집을 샀으면 한 번에 돈 그냥 내라고 하면 되는데 못 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자를 붙여가지고 매달 받는 구조죠. 미국 같은 경우는 15년, 30년, 14면은 그러니까 그냥 돈을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만큼으로 돈을 줄여가지고 매달 15년에서 30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번 딜을 하면 이 사람이 돈을 뭐 못 내면 당연히 폴클로즈 해가지고 더 돈을 벌겠죠.
이 장기적으로 매달 꾸준히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딜을 하고 나면은 이 돈 빌려주고 나서 30년 동안 돈을 받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거를 만약에 내가 했었던 뭐 이자율이 5%에서 10%예요. 많던 적던 일단은 딱 딜을 했으면요. 30년 동안은 그 5%를 받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좀 드리면요. 재구매가 가능하거나 반복 지급이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거나 만드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를 할 때 지금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깨달았었던 것이 내가 이제 마진이 좀 작은 제품이구나 아니면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구나 트래픽을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두 번째는 제품이 어떻게 하면은 리터닝 커스터머 이걸 높이지 리커링 페이먼트를 높이지 이제 요거를 보는 거가 중요했죠. 이제 뭐 비슷한 제품이 그러면 생각하는 게 부동산 하지 말고 커미션만 해야지 제품도 가능합니다. 장난감 총 같은 경우도 총은 한 번 사지만 총알은 계속 팔 수 있죠. 마치 프린터 장비는 한 번 팔지만 프린터 이 카트리지 잉크는 계속 팔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재구매가 가능한 제품이 과연 내 제품에서는 무엇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진도 높고 온라인상에서 팔 수 있는데 재구매가 반드시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온라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큰 돈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99센트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한 번 만들어 놓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쓰기만 하면 돼요. 마진도 높아요. 한 번 만들었으니까 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매달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핸드폰 회사, 핸드폰 한 번 만들었지만 통신사는 계속 매달 돈을 벌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이 매달 서브스크립션을 돈을 해서 내는 거예요. 많진 않지만 영화 한 편 가서 어디 가서 영화 극장 가가지고 2, 3만 원 내고서 팝콘까지 사 먹고 하지만 9불 99로 계속 볼 수 있고 매달 이거를 거의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성장을 못했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루하루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해결을 했으면은 이게 더 나았겠죠. 이게 제가 배웠던 거고요. 그럼 언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급성장을 했었다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니었었지만 제 경험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의 제품이나 아니면은 광고가 막 빵 터진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의 제품을 딱 만들었는데 막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광고 잘했는데 뭐 갑자기 이륙해서 성장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거는 잘 사람들한테 이모기를 끄는 이유는 이게 뭐 많지가 않고 이게 쉽지가 않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주목을 끌기도 하고 하지만 뭐 부럽긴 하지만 뭐 저는 이런 적은 좀 없습니다. 저는 조금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거 확 올라가는 느낌인 건데 제가 경험한 큰 돈을 버는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government contract이 있어요. 뭐 어디 가서 찾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sam.com에 가서 보시면은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뭐 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여기 가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치면요. 아무튼 컨트랙이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한 번에 갑자기 큰 돈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에 사실 마진이 높진 않습니다. 마진이 높진 않은데 티켓이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가 좀 커요. 미국 전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막 군부대 관련돼서 뭐 나오는 웹사이트, 군부대 관련돼 있는 뭐 티셔츠 이런 거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커요. 파워 자체가 커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딩을 잘 해가지고 이 컨트랙을 따내요. 그러면은 큰 돈이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긴 하겠지만 여기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격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큰 돈을 버는 경험을 한 경우는 프랜차이즈 일을 도와줬는데 모든 지점의 일을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그만 짐의 그 헬스장을 하나를 도와주는데 이 헬스장이 지금은 작아요. 지금은 작아서 만약에 가게가 한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페이스북 광고 웹사이트 만드는 걸 해주겠다고 해요. 이 한 지점에 그래서 돈을 받는 게 적어요. 3지점이니까 많아봐야 크지가 않죠. 근데 여기를 열심히 도와주면서 이 프랜차이즈가 3개였던 것이 갑자기 1000개로 늘어나요. 그래서 한 지점마다
이거를 다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갑자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큰 돈이 벌어진다. 결과적으로는 디스트리뷰션 문제였던 거예요.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에 커지는 게 그런 거죠. 막 약간 이런 것도 비슷해요. 내가 만약에 뻥튀기나 아니면은 조그만 그 잼을 하나를 팔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허머스 같은 거를 팔고 있어요. 이런 거를. 그런데 내가 이거를 그냥 로컬 시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할 때는 구멍가게다가 팔 때는 그렇게 큰 커지는 게 없었고 리터닝 비율도 적었는데 갑자기 홀푸드나 아니면 이렇게 큰 빅벅스 스토어에다가 이런 그 프랜차이즈가 전미에 있는 곳에 이 제품을 하나를 넣어줬더니 갑자기 커지고 사람들이 다시 거기서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은 재구매율이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죠. 그죠? 만약에 하나의 구멍가게에서 정말 제품이 좋아서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박스씩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500개 되는 가게에서 한 번씩만 주문을 하면은 이게 훨씬 늘어나겠죠. 물론 가격도 줄이긴 줄여야겠지만 프랜차이즈 일을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이 얘기를 뭐냐? 내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웹사이트도 베팅을 할 때 그냥 이 비즈니스가 그냥 조그만 비즈니스여가지고 뭐 그 딱 사장이랑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 비전을 보니까 하나 얘기하고 끝날 사업이에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커질 가능성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 사람이 뭔가 서비스나 제품을 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도 나처럼 비전이 커요. 나처럼 이렇게 막 커지고 싶고 이 사람도 그냥 짐을 하나를 갖고 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는 전미를 다 먹어야지. 이런 데랑 비즈니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 누구랑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냐? 저는 그냥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뭐 조금씩 가족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만 들어오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비즈니스랑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같이 커질 가능성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근데 딱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고 비즈니스를 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비즈니스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이미 멀리 간 사람들은요 이제 뭐 콧대가 높으니까 이제 그런 딜을 잘 안 주겠죠.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좀 커지려고 하는 입장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밀크티 비즈니스를 했었던 걸 보면요. 같이 파트너십으로 갔었던 이유가 이미 어느 정도 커서 성장기에 있어서 아직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은 아직 안 떴어요. 뜨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비즈니스. 근데 프랜차이즈화 될 수 있는 이것이 덴티스트가 됐던 아니면은 변호사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프랜차이즈처럼 이 지점의 일이 커지고 그 지점의 일이 커질 때마다 일을 다 내가 맡아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할 경우 제품이 하나가 없었는데 이렇게 빅벅 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거나 이런 경우가 좋죠. 이제 그래서 딱 커지고 나면은 그 회사를 파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갖고 캐시플로우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터지냐? 하나씩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결국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경험했었던 건데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품이나 서비스, 마진이나 디스트리뷰션 기술적으로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커링 커스터머가 있게끔 제품을 만드는 거, 리터닝 커스터머가 있게끔 서비스를 잘해주고 방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했었던 건요. 이 서비스 마인드셋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누구 자꾸 도와주려고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제품을 가지고 나도 득을 받고 이 사람도 좀 도움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웹사이트 만들어 보세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 엔진 추적과 구글 SEO 같은 기술도 한번 배워보세요. 이메일 마케팅도 배워보세요.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보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저도 득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하라고 도와드리는 것처럼 제품이나 뭐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음식 제품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크린 프린팅을 해봤고 내가 티셔츠를 팔아서 내가 교회에서 수련회 그 갈 때 입었었던 옷들을 어떻게 가격을 낮추고 멋있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 누구를 자꾸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요. 사업을 할 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사업이 성장을 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마진과 디스트리뷰션을 파악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터닝 커스터머를 어떻게 끄는지 어떻게 리커링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몰랐었던 거가 두 가지 큰 건데 세 번째 가장 컸었던 거는요. 이전 프랜차이즈를 찾고 디스트리뷰션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찾기까지 서비스 마인드셋이 없으면 이것이 힘들어집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뭐 제가 사업이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를 좀 나눠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해서 못했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제 실수를 좀 피해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리고 뭐 학교에서 배운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무에서 경험을 하셔서 내 걸로 경험을 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뭐 그런 기술과 능력, 뭐 경험치, 그리고 지식을 넘어서 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영상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